안녕하세요. 저희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까다로운 신경정신과 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신경정신과 질환도 자연요법으로서 효과 좋게 성심성의껏 잘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주시거나 예약을 주시거나 혹은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오니 전화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잘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가장 흔한 조현병 증상을 지니신 환자분으로서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이나 환청, 환시, 환촉, 환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망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혼자 심하게 하면서 그 비현실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환청이나 환시, 환촉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거나 어떠한 시각을 보거나 촉각을 존재하지 않는 촉각을 느끼거나 하는 것을 이러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로는 조현병의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이 조현병의 음성 증상은 양성 증상처럼 현저하지는 않고 그 반면에 약간 음적인, 말하자면은 가라앉아 있는 증세 혹은 잘 보이지 않는 증세, 이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이나 정서가 폭이 좁아지면서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현저하지 않고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감정이나 정서의 폭이 좁음으로 인하여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거나 즐거운 활동을 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적인 증상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씻거나 혹은 자신의 음식 섭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조현병의 음성 증상은 얼핏 보면은 증상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분은 조현병의 음성 증상을 지니신 분이면서 강박증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충청도에 거주하시고 나이는 30세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분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 변화의 폭이 좁고 정서가 없는 느낌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얼굴 표정이나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상황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도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동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박 경향도 지니고 계신 분이신데 주변 정리를 지나치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떠한 특정한 생각이 지속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 시에 몸 근육이 통제 안 되는 이러한 증상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몸 근육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조현병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신경과 근육이 접합되는 부위가 있고 신경이라는 것은 근육에 항상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경 근육의 상호 연관된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조현병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현재 병원약은 복용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병원약 복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부작용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연치유의학, 저희 조호근 한의원의 자연치유의학에서는 부작용이 없는 천연 성분으로 치료를 해드리며 저희는 자연치유의 경력이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 까다로운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치료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또한 과학적이고 효과 있는 치료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중금속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저희는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많은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분석하고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신경정신과 계통이 건강해지시고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여러 가지 증상을 극복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원인 파악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저희는 모발 중금속 검사를 20년 이상 매우 긴 기간 동안 임상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분석하는 것과 치료 기법으로서 응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중금속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모발 미네랄 검사 역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한의원은 이와 같은 모발 중금속 검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과학적인 지식 또는 이를 임상에 응용하는 방법에서 다른 병의원과 달리 매우 체계적이고 많은 과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모발 중금속 검사 그래프로 들어와서 그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모발 중금속 검사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일견 쉽게 볼 때에도 이와 같이 수은 수치가 지금 많이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납 수치 역시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카드뮴 역시 이 환자분의 경우에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도 역시 알루미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와 같이 알루미늄 수치가 높고 각종 중금속 수치가 높은 것을 일반 환자분들께서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종 중금속들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신경 독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중금속들은 신경회로에, 즉 우리의 머릿속에 축적이 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뇌의 신경세포에, 신경회로에 축적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알루미늄은 우리가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인지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매 유발까지 가능한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신경회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중금속들이 이 환자분의 신경회로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상황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중금속들을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치료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도 환자분들께서 실천해 주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수은이 이처럼 많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연어, 참치, 상어고기 등등 대형 어류를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정수산물을 드시고 싶다면은 멸치나 정어리, 꽁치 등등 수산물을 조금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가급적이면은 이와 같은 수은이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육지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육지 단백질이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소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납 역시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납 역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납은 광산에서 어떠한 금속을 파헤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한 산업 생산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과거에는 우리의 염색약 등에도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 때 천연 성분으로서 중금속이 없는 성분을 염색약을 쓰실 것을 권유드리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납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뮴의 경우에는 주로 담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하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카드뮴은 뭐 심한 경우는 발암 물질도 될 수 있고 인체의 악영향이 매우 큰 중금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알루미늄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호일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알루미늄 호일에 너무 음식을 오랫동안 담가 두시거나 하는 등등 알루미늄 호일을 회피하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이외에도 통조림 식품 등에는 알루미늄이 우리가 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조림 식품을 드실 때에도 통조림 식품을 개봉한 이후에는 가급적 그 음식을 유리 용기에 옮겨 담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통조림 식품에 너무 오랫동안 음식이 있는 경우 통조림 식품, 캔 식품에 그 알루미늄 성분이 우러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우리가 환자분께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또 환자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실천을 해 주셔야지 효과가 빨리 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실천을 하시면서 환자분의 해독요법을 저희가 잘 진행을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한약이나 또는 영양제 성분은 또는 약초 성분은 이러한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약도 드시면서 또 식이요법도 실천하시면서 열심히 치료를 해주신다면은 이러한 조현병 증상은 잘 치료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울증이나 각종 까다로운 신경 증상 역시 많이 호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현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해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다 중금속 해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신경 독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금속 해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금속은 말씀드린 대로 신경 독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뒤집어서 설명드린다면은 중금속이 해독된다면은 신경 기능이 많이 회복된다, 이와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의 신경 기능이 손상된 경우 스스로 신경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스스로 병을 극복하실 수 있게끔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나 조현병 약 등을 드시는 이러한 치료 방법과는 많이 차별화된 전혀 다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 치료로서 효과가 부족하시거나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의 치료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치료 후에는 언어 표현이 약간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피로감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피로감이 매우 많이 개선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근육과 신경이 서로 연결되는 연계성이 있는데 이 근육이 통제 안 되는 현상이 해소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환자분께 어떤 근육이 좋아지는 약을 드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분의 신경 기능이 좋아짐으로써 이러한 근육과 관련된 증상이
저절로 해소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6개월 치료 후의 경과는 감정과 정서의 상태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감정과 정서가 메말라 있는 이러한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감정과 정서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서 어떻습니까? 타인과의 대화 관계에서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대화가 개선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부드럽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니고 있던 강박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박 증상 개선되는 것도 역시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을 환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이와 같이 감정이나 정서나 근육 통제되는 부분, 활동하는 부분, 대화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경과를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호한 경과를 지니시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저희는 신경회로에 존재하는 각종 독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신경 독소가 체외로 배출이 되고 그 결과로서 인체의 기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신경 기능이 무엇보다도 많이 좋아지고 회복됨으로써 스스로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극복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해 드렸고 환자분께서도 물론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